자, 오늘 여기 삼각비 남은 것 좀 하고 뒤에 뒷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다 끝낼 겁니다. 다 끝낼 거야. 이제 삼각함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각비 중학교 때 이제 했던 삼각비를 먼저 좀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그 여기 지금 그림이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그림이 얘가 아니어가지고 그림 하나 새로 그릴게요. 그림 하나. 자, 직각삼각형 그릴 거야. 직각삼각형. 여기 이제 A, B, C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내가 이제 C, A, B 이렇게 좀 잡아줄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줄게 일단 이렇게. 우리는 저 그림으로 이제 할 거고 저 그림으로. 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했던 삼각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 이 직각삼각형에서 그 사인이 이제 뭐분의 뭐였었냐면은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였어.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이제 요 빗변이 b고 높이가 이제 a가 하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이제 b분의 a가 사인이었고 코사인은 이제 우리 빗변분의 밑변이었죠. b분의 c였고 그 다음에 탄젠트가 이제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이제 c분의 a로 나왔었어요. 이제 그 기준각이 바라보는 게 높이고 기준각이랑 이제 인접한 두 선분이 있는데 긴 게 빗변이고요. 짧은 게 밑변이야, 밑변. 알겠지? 기준각이 바라보는 게 높이야. 만약에 기준각이 여기면 얘가 바라보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가. 구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 3학년 때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 특수각을 우리가 외웠었죠. 특수각으로 이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복기해 볼 건데, 자, 사인 0도가 몇이었었냐면은 0인데, 그 여기 오른쪽에 뭐 더 하나 쓸 거니까 공간 좀 오른쪽에 좀 띄워 놓으시고, 사인 0도는 0이었었고, 사인 30도, 6분의 파이죠. 요건 2분의 1이었었고, 사인 45도, 요건 이제 2분의 루트 2였었고,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3이었었고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1이었었죠 1. 자 코사인은 요거 역순이었어 역순. 자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30도는 이제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우리 2분의 1. 코사인 90도는 0으로 나왔었죠. 0.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제 여기 정 가운데 쓸 건데 탄젠트 0도는 0. 탄젠트 30도가 이제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가 1. 탄젠트 60도는 이제 루트 3. 탄젠트 90도가 1. 1이 아니라 이제 얘는 없다 라고 쓰는 거였지. 없다. 자, 이게 중학교 때 이제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본으로 외워줘야 되는데, 이제 요것도 못 외우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좀 외우기 쉽게, 연상하기 좀 쉽게 한 것도 써줄게, 이제 루트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자,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랑 같은 거야,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랑 이제 같다는 거야. 얘네들이랑 같다. 얘네들이랑 같다. 코사인은 이제 역순이니까 거꾸로 쓰면 되겠죠? 거꾸로.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3, 자,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이랑 같은 값. 자, 이제 여기 루트 안의 규칙을 보면은 이제 0도에서부터 30도, 45도, 60도, 90도 각도가 커질 때마다 루트 안에가 이제 0, 1, 2, 3, 4씩 커지죠. 0, 1, 2, 3, 4씩 이제 코사인은 역순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서 앞에 거로 다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앞에 거로 이제 안 나오면은 일단은 루트 안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해서 기억을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자, 이거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했던 거고, 이제 이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를 이제 삼각함수로 함수로 볼 건데,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자,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을 희초선으로 삼아서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주어진 원과 만나는 점을 이제 P라고 잡아줄 거야. 이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이제 잡을 건데 반지름은 지금 R입니다. 이 X, Y, R 값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개의 분수 값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R분의 Y 얘를 이제 우리가 사인으로 이제 우리가 정했고요. R분의 Y라는 거를 R분의 X 얘를 이제 코사인으로 좀 정했어요. 코사인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Y 얘는 이제 탄젠트로 우리가 이제 정했어요. 탄젠트로 우리가 정했었어. 자, 기울어는 뭐라고 나타내 주냐면은 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저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저렇게 여기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저 세 개의 값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좀 연관 지어줘야 돼.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세타만큼 이제 회전을 해서 동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에서 무조건 X축의 수소림을 내려. X축에 이제 수소림을 내리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은 이 빗변의 길이는 무조건 반지름 R이고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가 X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가 Y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XY 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원래는 정확히는 밑변이 절대값 X가 맞고 높이는 절대값 Y가 맞기는 한데 원래는 정확히는 그게 맞는데 근데 일단 부호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얘를 이제 잠깐 X로 보고 부호 무시하고 이 길이를 이제 Y로 보게 되면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빗변분의 높이 즉 R분의 Y가 사인인 거예요. 이제 R분의 Y가 부호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R분의 X가 이제 코사인이 되는 것이고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 즉 X분의 Y가 탄젠트다 라고 그냥 생각해주는 게 편해.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 0도와 90도를 포함한 예각에서 범위를 이제 한정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예각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X, Y, R 이제 R은 반지름이고 XY는 점의 좌표인데 그 점의 좌표 중에서는 음수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R분의 Y, R분의 X, 이 X분의 Y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것처럼 나타내는 삼각함수들을 삼각함수라고 부릅니다. 삼각함수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Y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될 것이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봐줄 거야. X분의 Y. 자, 근데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제 1인 원. 특별히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 불러. 단위원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저 분수식의 값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사인이 이제 R분의 Y고 코사인은 이제 R분의 X고 탄젠트는 X분의 Y였기 때문에 저 XY 좌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각각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주면은 사인이 양수가 되려면은 자,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입니다. 사인이 양수가 되려면은 Y가 양수 X축 위에가 Y가 양수이니까 여기 1, 2, 4분면에서만 사인이 플러스야. 코사인이 양수가 되려면 이제 요 X좌표만 양수면 되는데 X가 양수인 게 Y축 우측이야. 우측 이제 1, 4, 4분면이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이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XY가 지금 이제 그 둘 다 같은 부호여야 탄젠트가 양수야. XY가 둘 다 양수이던가 1, 4분면 아니면은 XY가 둘 다 음수이던가 3, 4분면 이 1, 3, 4분면에서만 탄젠트가 플러스로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은 어느 4분면에서 뭐가 플러스인지만 여기 써준 건데 1, 4분면은 모두 플러스고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나오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얼싸탄코
아니면은 얼싸 않고로 이제 기억을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탄젠트가 이제 방금 전에 x분의 y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코사인분의 사인이랑도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젠트를 보는 순간 웬만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 다음 2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이거는 1입니다.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참고를 보자. 참고. 여기서 이항한 형태로도 좀 잘 나와서 기억하는데, 코사인 제곱을 이항해버리면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 다음 코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은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근데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할 때, 이 사인 값 자체를 제곱을 한 거를 이제 제곱의 위치를 이제 여기다 쓴단 말이죠. 여기다가 사인하고 세타 사이에 쓰는 거고요. 조심할 점은 뭐냐면, 이 사인 값 자체를 제곱한 게 지금 이제 이건데, 얘랑 얘는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야. 그 얘는 사인 값을 제곱한 것이고, 뒤에 요거는 세타 제곱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야. 다른 표현.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필수이제 2번까지 했기 때문에 3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3번부터. 자, 이제 삼각함수 정의라고 해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좌표에서의 이 삼각함수 값을 한번 구해보는 문제인데,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x, y, r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요거 한번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림 그려서 자, 저러한 원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저러한 원. 자, 여기 이제 점 P가 3, y려 가지고요. 3, y를 대략 한 이 정도쯤 점 찍어 볼게. 이 정도 점 찍어 가지고 3, 마이너스 1이야. 3, 마이너스 1. 로 나오시게 됩니다. 3, 마이너스 1로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점 P에 대해서 얘가 이제 3,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자,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돌려볼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이 각이 그럼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은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겠죠? 원점과 3, 마이너스 1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이제 0,0, 3, 마일 두 점 사이 거리 주면은 이거 제곱해서 더하는 셈이니까 루트 10 나올 거야. 루트 10. 자, x는 지금 좌표가 3이고 y는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r은 이제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죠. 루트 10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는 요 x, y, r 값을 이용해서 이 삼각함수 값을 다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다 구할 수 있어. 자, 이 세 개의 값을 다 구해 볼 겁니다. 세 가지의 값을 이제. 사인 세타는 이제 원래 r분의 y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로 이제 되는데, 유리화 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이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으니까 루트 10분의 3입니다. 루트 10분의 3. 유리화 해주시면은 10분의 3 루트 10으로 나오게 됐고요. 10분의 3 루트 10. 탄젠트 세타인데 요거는 이제 x분의 y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림 그려서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좌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x, y, r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r은 원점과 저 P라는 점,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야. 그러니까 사실 굳이 그림 안 그려도 r은 구할 수 있을 거니까, x, y, r 다 알 수 있으니까 사실 그림 안 그려도 얘네들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의 값은 그냥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림 그린 거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1번 볼 건데, 4-1번. 자, 이거 4분면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자, 사인 코사인의 곱이 양수, 사인 탄젠트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게 몇 사분면인지를 찾으라는 문제야. 일단은 부호를 일단 한번 가정을 해봐야 돼.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이던가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여야 가능할 건데, 자, 일단은 봅시다. 사인 코사인이 둘 다 플러스라 가정했을 때
자, 여기서 이게 성립하려면 일단 사인을 지금 플러스로 가정했고 이거 탄젠트가 음수여야 보등식이 성립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냐 이거야. 이런 일이 가능하냐. 사인 코사인이 양수이면서 탄젠트가 음수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은 그 사인 코사인이 양수가 되려면은 이게 몇 사분면이어야 될까? 4분면이? 둘 다 양수이려면 1사분면만 가능해. 1사분면. 근데 이제 탄젠트가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니까 여기서 4분면이 이제 안 맞죠. 4분면이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죠. 요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마이너스를 또 해보자. 사인을 이제 마이너스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성립하려면은 탄젠트가 플러스로 나와주셔야 되는데 플러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야. 사인 코사인이 음수이면서 탄젠트가 양수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3, 4분면에서 가능하죠. 3, 4분면에서. 얘는 이제 유일하게 3, 4분면에서 가능한 상황이니까 일단 답은 제 3, 4분면으로 내주면 될 것 같아. 제 3, 4분면으로 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2번 볼 건데 4-2번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의 범위에 있을 때 자, 요거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나와있죠. 자, 절대값 코사인에서 뭐 루트끼리 제곱해서 뺐는데 2, 4분면의 각이었을 때 뭐만 플러스였죠?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여서 사인만. 자, 이거 부호 처리해주는 건데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처리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인 빼기 코사인인데 2, 4분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제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 아니야?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 이거는 결과가 양수로 나오니까 이거 루트랑 제곱이 없어지는데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 루트 사인 제곱인데 마이너스 루트 사인 제곱. 자, 이것도 제곱이랑 루트랑 없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사인이 2, 4분면에서는 양수이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대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더 식정리해 보는 건데 식정리해 보시면은 잘 관찰해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여기 플러스 코사인이 소거가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서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여기 빼기다 빼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구나 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분면에 맞는 부호 처리만 잘 해주면 돼. 부호 처리만. 자, 부호 처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1번 보면은 5-1번은 이제 세타가 이제 3, 4분면의 각인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사인 플러스 2 탄젠트 구해주는 거야. 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알려졌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를 삼각형 그려서 확인해주면 편한데 자 코사인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자 원래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죠.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부호는 무시하고 이 숫자만 생각해봐. 그러면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이 4, 밑변이 1이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높이 구할 수 있어. 높이가 몇입니까? 해주면 루트 10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루트 10으로 나올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인 플러스 2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이제 사인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사인이 원래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래가지고 4분의 루트 15라고 일단 써주면 되고 탄젠트도 이제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이 1 높이가 루트 15니까 루트 15라고 쓰면 되기는 하는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 조심할 점이. 뭘 조심해 줘야 되냐면 이 부호를 고려해 줘야 돼. 이 세타가 지금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3, 4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였는지 떠올려야 되겠죠. 이제 얼싸 탄코 해주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그러니까 탄젠트는 최종 부호가 플러스로 처리가 되는데 탄젠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최종 부호만 잘 결정해주면 돼. 최종 부호만. 삼각함수 어떤 하나가 알려줬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구해주면 돼. 삼각형 그려서. 부호만 마지막에 잘 신경 쓰시고. 그래서 구하는 값은 사인 더하기 2 탄젠트니까 2배에서 더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통분해서 4분의
7 루트 15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7 루트 15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5-1번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 쓰시고, 5-2번 보겠습니다. 5-2번. 5-2번은, 자, 저게 분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제곱을 구하라고 돼 있죠? 사인 제곱. 자, 항상 강조하던 거지만, 분수식이 나오면은 통분이야. 기본 원칙은 통분. 근데 여기서 얘 뒤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바꿀 수 있기는 하는데, 바꾸진 않고 통분해서 볼 거야. 통분해서. 자, 일단은 분모 먼저 합쳐서 봅시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자, 통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여기 곱해주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에다가 얘를 지금 곱해주는 거네. 이제 사인에다가 1 플러스 사인을 이제 곱해줄 거야. 이제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이제 자, 이제 분자를 이제 전개해보면 되는데, 여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고, 여기 사인 세타가 하나가 남죠, 이제. 사인 세타가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값이 3이다라는 건데, 3이다라는 건데, 코사인분의 1이 지금 3이죠? 코사인분의 1이 3이야. 코사인분의 1이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그럼 몇이 돼야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제 3분의 1, 역수로서 3분의 1로 나오게 됐고요. 3분의 1로. 3분의 1로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이걸 토대로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 아까 앞에 문제에서 삼각함수 값을 알 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 그려놓고 사인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그 사인 제곱이 뭐였죠? 사인 제곱이 아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었으니까 우리 그냥 요 공식 같은 걸로 그냥 바로 대입해서 푸는 게 나아. 9분의 8이라고 바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9분의 8. 굳이 삼각형 그려서 할 필요는 없어 이제 굳이. 그냥 이렇게 바로 답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건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삼각형을 만약에 그려서 만약에 해봤다 라고 해봐. 얘들아 코사인이 3분의 1일 때 사인이 이제 부호가 뭘까? 코사인이 플러스 1일 때 사인의 부호가 얘가 세타가 정확히 몇 사분면인지를 안 알려줘가지고 코사인이 양수인 거는 그 1사분면 4사분면이야. 근데 1사분면일 때는 사인이 플러스지만 4사분면일 때는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이때 사인을 구하라고 하면은 사인의 부호가 안 정해져. 풀마 둘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부호가 중요하진 않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인 구할 때 풀마로 나온다라는 거를 잘 인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봅시다. 필수예제 요거 6번 보시면 자, 얘는 이제 보시면은 1사분면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줬죠.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3분의 1일 때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구해줘라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그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사실 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 뭐가 있냐면은 그 곱셈 공식 변형으로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그 인수분해 버전도 있는데 저거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위에 걸로 풀어도 되고요. 밑에 걸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밑에 걸로 한번 해보게. 밑에 걸로 이제 요걸로 자,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의 합 곱을 구해주기만 하면은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뺀 거를 알고 있잖아. 뺀 거를. 이걸 토대로 합곱 구해볼게. 일단 우리 이제 요런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저 제곱을 먼저 해봐야 돼. 제곱을 이제.
왜냐면은 얘 완전 제곱식으로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게 되겠지.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요.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남게 될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이냐면은 자 3분의 1을 지금 이제 제곱해 주니까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이제 9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9분의 1로 나오게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 항에서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할 수 있어. 사인 코사인의 곱.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 넘어가서 뭐 9분의 8 나누기 2에서 9분의 4라고 나오게 돼. 9분의 4.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뺀 거랑 곱한 걸 알면은 그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 더한 것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더한 거의 제곱. 얘도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전개해 보시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이제 이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2 사인 코사인을 곱해주게 되는 거야. 2 사인 코사인을 이걸 곱해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제곱끼리 더한 건 아까 1이었고 그 다음에 곱한 거는 9분의 4니까 2 곱해서 9분의 8로 쓰시면 결국 9분의 17이 나오게 되는데 9분의 17이 나오게 되겠죠. 더한 거의 제곱이 9분의 17이야. 그런데 우리는 제곱 안 한 걸 구해줘야 되니까 제곱 안 한 거 구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풀마로 나오게 되겠지. 풀마 루트 씌워주니까 3분의 루트 17인데 풀마 3분의 루트 17인데 여기서 플러스가 맞을지 마이너스가 맞을지 최종 부호 결정을 해줘야 돼. 부호 결정을. 부호가 뭐가 맞을까 고민해보니까 지금 1,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지. 1, 4분면의 각. 1, 4분면의 각이니까 지금 사인 코사인의 둘 다 이제 양수겠죠. 양수겠죠. 자, 세타가 1, 4분면이기 때문에 따라서 쟤네들이 이제 더해준 거는 플러스로 처리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냥 3분의 루트 17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3분의 루트 17로 나오게 됐고요. 3분의 루트 17로.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아까 요거 구하는 거였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저 값은 이제 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요 3분의 루트 17을 이제 세제곱을 해보신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코사인의 곱 9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3분의 루트 17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3분의 루트 17로 나오게 됐고요.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계산해 보시면 27분의 17 루트 17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모가 27이니까 요거 약분을 안 하는 게 나아. 약분을 안 한 상태에서의 분모가 27이니까 약분 안 하는 게 낫고 약분 안 하면은 27분의 12 루트 17이니까 요거 분자 계산해 보시면 27분의 5 루트 17이라고 나오게 됐고요. 27분의 5 루트 17. 자,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의 7번 봅시다. 7번. 자, 필수의 7번은 지금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을 때 K를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야. K를 구해봐.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려야 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일단 써봐야 돼, 일단. 두 근의 합 계산해 볼게. 자, 두 근의 합.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인데,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뭡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인데, 이제.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인데, 여기서 두 근의 곱할 때, 이제, 곱해준 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뭡니까, 이제? 2분의 K로 나오게 되는 거야. 2분의 K로 나오게 돼. 2분의 K.
자, K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무조건 제곱해봐야 돼 이거. 제곱해봤을 때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로 처리가 되니까 제곱을 꼭 해봐야 돼 제곱을.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한번 제곱해보는데 제곱해보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이제 플러스 2사인 코사인으로 볼 수 있죠. 2사인 코사인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K. 자, 얘가 이제 요걸 제곱해준 4분의 1이니까 결국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게 됐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각에서의 관계 항상 떠올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넘기셔서 자,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이거 보시면 자, 주기함수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에 속하는 어떠한 x를 하더라도 자, 어떤 관계식을 이제 만족을 하면은 얘를 주기함수라 부른대. 어떤 관계식이냐면은 자, fx 플러스 p는 fx야 이제. fx 플러스 p는 fx. 저게 뭐냐면 그 x에서의 함수값이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더하기 p를 한 x 더하기 p라는 값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어떤 0이 아닌 p가 존재할 때 가장 작은 양수 p를 주기라고 우리가 정해. 가장 작은 양수 p를. 그러니까 x에서의 함수값이나 더하기 p를 한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나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면 이 p가 가장 작은 양수 p를 주기라고 할 거야.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모양이. 이제 삼백함수,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이런 주기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이제 이 사인이 아까 이 원에서 r분의 y라고 얘기했잖아요. r분의 y라고 얘기했는데 r은 이제 반지름인데 반지름을 이제 1로 한 단위원에서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단위원에서. 그 사인이 r분의 y인데 반지름 r을 1로 가정해주면은 사인이 1분의 y, 그냥 y가 되겠지. 즉 세타가 이제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서 점피도 원의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점의 y좌표를 이제 우리가 점을 찍는 거야. 회전한 세타의 값에 따라서 그때의 점피의 y좌표를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냐면은 일단 원점을 지나고요.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게 이제 한 주기가 된대.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한 주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사인 함수야.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사인 함수야. 자, 이 주요 지점의 값은 좀 기억해 놓읍시다. 이제 사인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주기가 이제 여기 2파이까지가 한 주기인데 이 주기를 이제 4등분할 수가 있어. 4등분해서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를 이제 4가닥으로 나눠볼 건데 이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최대값 1이고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다시 0이고 2분의 3파이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2파이에서의 함수값은 다시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반복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세타가 이제 각도인데 이제 우리가 함수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으니까 함수는 보통 우리가 x로 표현하잖아요. 이제 세타를 x로 표현해서 쓸 겁니다. 이제 세타를 x로 표현해서 이제 항상 함수 공부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성질들을 확인해 보면은 자, 정의역은 항상 x의 범위인데 x가 각도 부분이야. 각도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모든 실수 다 올 수 있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이 정의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치역인데 치역. 치역은 이제 그 풀마 1 사이의 범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이제 풀마 1 사이의 범위에 놓여 있을 것이고요. 풀마 1 사이의 범위에. 풀마 1 사이의 범위에 놓여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칭성인데, 그 아까 그림 그려서 이제 확인 가능하지만 이게 원점 대칭의 함수예요. 원점 대칭의 함수. 대칭성은 원점 대칭으로 얘기해 주는데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근데 우리가 방학 때 미적분 1까지 했잖아요. 저 원점 대칭인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불렀죠? 원점 대칭인 함수. 세 글자? 기함수. 기함수라 불렀지, 기함수. 기함수라고도 우리가 이제 볼 거야. 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이고요. 기함수를 만족시키는 관계식이 이거야, 이제. 그 f-x는 마이너스 f-x. 약간 요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키면 기함수로 보는 겁니다. 기함수 이제. 기함수로 볼 거야.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주기인데 주기는 2파이가 기본 주기야. 2파이가. 이게 사인 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함수도 이제 볼 건데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도 이제 결국 사인 함수랑 비슷한데 일단은 이 단위원상에서 이제 반지름이 이제 1인 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이제 코사인이 원래 r분의 x니까 반지름 r을 1로 잡으면 1분의 x. 코사인 값이 이 x 좌표, 점 P의 x 좌표를 결정이 돼서 세타, 각도가 얼마큼 회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점에서의 x 좌표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사인 함수가 그림이 그려진대. 이제 y축, x축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리고 자, 이제 코사인 함수는 이 최대값에서부터 양갈래로 내려오게 그려집니다. 처음에. 최대값에서 이렇게 양갈래로 내려오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내려오게. 최대값에서 양갈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은 주기가 똑같이 사인이랑 똑같이 2파인데 이 한 주기 2파이를 4등분 4가닥으로 나눠주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로 이제 나눠줄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코사인 0은 1인 거 지금 확인이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다시 0 코사인 2파이는 이제 0이 지금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저기서 이걸 알 수 있지 이제 이 주요 지점에서의 이 값을 좀 이제 기억해놔야 돼 이제 저걸 이제 외우면 좋은데 못 외워도 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지점에서의 값이 뭐였는지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이제 이 정의역, 치역, 대칭성, 주기 해볼 건데 자 사실 이 x의 제약 조건은 이제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사인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은 이제 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y축 기준으로 양갈래로 내려오는 이제 y축 대칭인 함수야. y축 대칭인 함수. y축 대칭인 함수여서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불렀죠? y축 대칭인 함수를 세 글자로 우함수라 불렀죠. 우함수. 우함수라 불렀었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했지 이제 이 y축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 우라는 글자를 반 잘라보면은 좌우 대칭이잖아. 좌우 대칭. 요거랑 연관지어서 기억하라고 했지 이제. 자 이제 우함수를 의미하는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관계식은 요겁니다. f-x는 fx. 자, 요거를 이제 의미하게 돼. 요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써놓읍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알 수 있어. 코사인 마이너스 x나, 이 x의 부를 뒤집은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요것도 일단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가 기본 주기야. 2파이가 기본 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코사인 함수가 사실은 아까 앞에서 사인 함수를 사실 평행이동하면은 이게 일치되거든요. 사인 함수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게 된다면 코사인 함수로 포개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제 그 아까
사인 함수는 지금 이처럼 그림이 그려졌었거든. 아까 사인 함수가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제 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은 코사인이랑 일치가 된다 이거야.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1위로 이제 이동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1위로 이동이 된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이거 써놓읍시다. 사인 함수 대칭성에다가 이거 똑같이 써놓자.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은 요거랑 같다라는 거 이제. 요것도 일단 좀 써놓읍시다. 아까 앞에 사인에다가 앞에 사인 부분에 요것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라고.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또 써 놓읍시다 이제. 요것도 써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함수 볼 건데 자, 탄젠트 함수 볼 건데 자, 탄젠트 함수가 원래 x분의 y인데 그 동경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었을 때 이 점 P에 이제 이 x좌표, y좌표 이용해가지고 이거분의 이걸 탄젠트 값으로 볼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이랑 똑같이 닮음인 그 직각삼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 요거는 이제 밑변이 1인데 우리 요거분의 요거는 닮음 비례식에 의해서 요거분의 요거랑 같거든 이제 닮음이니까. 근데 요거를 지금 1이라고 보는 거니까 탄젠트가 요거분의 요건데 그럼 탄젠트를 요거분의 요거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거를 지금 1이라고 보니까 결국 이 길이가 탄젠트가 돼. 이 길이가. 근데 정확히는 이 점의 y좌표가 탄젠트야. y좌표가. 그래서 y좌표가 탄젠트니까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를 이제 점 찍는 거야. y좌표를. 그렇게 해서 점을 찍어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어떤 그래프냐면은 얘가 자, 이제 원점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제 좌측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탄젠트라는 거는 이제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세타가 만약에 2분의 파이면요. 2분의 파이만큼 회전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직각삼각형 자체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 점근선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점근선은 가까이 다가가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죠. 가까이 다가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이제 반복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대요. 탄젠트 함수가 이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정의역, 지역, 대칭성, 주기, 점근선을 확인해보자. 점근선을 이제 자, 얘네들을 한번 확인해보면은 자, 일단은 그 정의역 얘기하기 전에 점근선을 먼저 볼 건데 2분의 파이가 기본 점근선이야. 2분의 파이가 기본 점근선이고 자, 쟤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이 주기가 파이거든요. 파이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모든 값들이 다 점근선이야. 2분의 파이를 베이스로 해서 점근선을 먼저 쓰면은 그 2분의 파이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주기가 파이인데 파이의 정수배만큼을 더한 게 다 점근선이 됩니다. n은 정수로 잡을 거야. n은 정수.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주기는 파이라고 내가 쓸 것이고요. 주기는 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지역, 대칭성을 볼 건데 정의역, 지역, 대칭성. 자, 정의역은 이제 이 탄젠트는 이 점근선일 때 정의가 안 돼서 탄젠트가 이 값일 때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저거를 제외한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인데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전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될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치역인데 그 탄젠트 함수의 치역은 한번 보시면 y 값이 이게 한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모든 y 값이 다 돼.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 치역이 될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이 치역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인데 대칭성 탄젠트 함수의 생겨먹은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래프인데요. 자, 요게 이제 원점 대칭인 그래프야. 원점 대칭. 탄젠트 함수는 대칭성, 원점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인 함수 우리가 이제 기함수라 불렀죠. 기함수.
기함수라 불렀었죠. 기함수라 불렀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관계식 쓰면은 관계식을 한 번 더 쓰고 하자. 기함수 관계식은 f-x가 이제 마이너스가 뽑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뽑혀 나오는 거. 이걸 탄젠트 함수에 적용해 보시면 탄젠트는 안에가 마이너스면 그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까지 좀 쓰시기 바라고.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몇 배를 해볼 거야. 몇 배. 이 삼각함수에다가 a를 곱해보기도 하고, x에다가 b를 곱해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 a를 전체적으로 곱해주게 되면은 이 함수값이 전체적으로 a배, y값이 a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a배가 되는 건데, 근데 x의 개수가 b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건 역수로 작용해. b분의 1배가 돼. x축의 방향으로 이제. x축의 방향으로 b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b를 2라고 해봐. 그럼 b를 2라고 해주면은 x가 더 2배, 이 각도가 2배 더 빨리 계산이 되니까 x가 이제 절반만큼만 필요한 거지. 절반만큼만. 그러니까 역수로 작용한다 이거야. 역수로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a배, x의 개수가 b배 되면 x축 방향으로는 역수배가 되는 건데 이 함수값 y축 방향으로는 ab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ab가 되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평행이동까지. 자, y는 a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라고 볼 건데, 자, 요 놈의 최대 최소화 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자세한 건 밑에서 할 건데, 우리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t는, 자, 요거 이제 만약에 내가 b로 묶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b분의 c가 되는 거잖아요. x 플러스 b분의 c.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 평행이동한 것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저렇게 평행이동을 해준 것이고,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예시를 한번 좀 그려볼 건데요. 함수 예시를. 우선은 최대 최소 주기부터 먼저 치우고 갈게. 원래 사인, 코사인은 치역이 풀마1이야, 풀마1.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a를 곱하면 범위가 풀마 a가 되겠죠? 근데 조심할 점이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보정을 해주면 절대값으로 보정을 해. 그 다음에 d만큼 더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풀마 a가 아니라 절대값 a랑 마이너스 절대값 a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고, 최대값은 그냥 절대값 a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이제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기인데, 주기는 원래 코사인하고 사인은 기본 주기가 2파인데, 아까 x의 개수가 b배가 되면은 x축의 방향으로 역수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역수배만큼을 반영해서 그 2파이에다가 그 b분의 1배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b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절대값으로 식보정을 해줍니다. 절대값으로. 최대 최소 주기는 저와 같이 나오게 됐고요.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야. 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일단 기본 사인 함수 하나 그려놓고 볼게. 기본 사인 함수. 일단 기본 사인 함수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이제 a배 해보기도 하고 b분의 1배 해보기도 할 거야. 이제 뭐 a배 해가지고 뭐 요런 함수도 있을 수 있겠죠. 뭐 a배 해가지고 요렇게 좀 축소한 거야. a배 해주니까 뭐 요런 함수가 이제 그림에 그려질 수도 있지. 얘를 이제 뭐 y는 a 사인으로 봅시다. y는 a 사인 x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수배해도 해볼게. 이제 자, 얘를 내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해보면은 sin bx, 얘를 이제 이렇게 축소시켰다. 축소시키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도 있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예시를 지금 그려준 거예요. 한 예시를. 뭐 위아래로 잡아다 늘리거나 좌우로 잡아다 늘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것 같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기 바라고. 요 뒤에는 이제 코사인 함수가 이제 이어지는데, 코사인 함수. 그 사실 코사인 함수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함수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사인 함수 성질이 그대로 따라가. 그 여기 최대 최소 주기는 똑같이 이거 써주시고, 최대 최소 주기 똑같이 이거 써주시기 바라고. 그래프만 한번 다시 새롭게 그려볼 건데, 그래프만. 자, 기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립시다. 기본 코사인 함수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거 기본 코사인 함수 내가 지금 그렸고요. 기본 코사인 함수. 자, 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조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조작해서. 자, 얘도 한번 조작해 볼 건데. 자, 얘를 내가 만약에 이제 얘를 좀, 자, 얘를 내가 만약에 좀 조절을 한번 해주다 보면은 이제 얘를 그 A 배에서 극단적으로 늘려볼게 이제. 자, 늘려주다 보면은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도 되냐면 늘려 이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늘려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늘린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잡아 늘리기도 해볼 건데, 잡아 늘리기. 자, 얘를 내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잡아 늘려주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 늘리기도 할 거야. 이렇게 잡아 늘려주기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y는 코사인 bx. 으로도 볼 거고, 이제. 코사인 bx. 코사인 bx라고도 볼 거야. 저런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예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함수도 한번 똑같이 가볼게. 탄젠트 함수도. 자, 탄젠트 함수는 이제 여기 최대 최소 주기가 이제 있는데, 최대 최소 주기가 이제 일단 탄젠트 함수는 애초에 실수 전체의 집합 모든 y 값이 다 돼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어. 그래서 뭐 a를 곱하고 뭐 d를 더 더하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없어요. 없다야. 기본적으로 둘 다 없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의 기본 주기가 원래 파인데, 파이. 근데 x의 개수가 b가 곱해져 있으면 b분의 1배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b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절대값 보정까지 해줘. 절대값 보정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인데, 자, 점근선을 먼저 보고 그림 그릴게요, 이제. 자, 요거, 이제 옆에다가 이거 할게. 원래 기본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뭐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거든요. 기본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나오게 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n은 정수인데, n은 정수인데, 우리는 요놈 구하는 거잖아. 이거 앞에 y는 쓰시고. 우리는 y는, 자, a 탄젠트, 그 다음에 이제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좀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잡아줄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 놈에 대한 점근선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야. 근데 결국 이거거든. 이 각도가 아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가 점근선이야. 각도 자체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저 bx 플러스 c가 각도니까 이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그 x를 구하는 게 점근선이야. x는으로 정리해 준 게. 얘를 내가 이제 x는으로 정리해 줄 건데요. x는으로. 여기서 이제 c를 넘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로 나눠 주면은 이제 x로 정리가 되겠지. b로 나눠 주면은.
이게 점근선 여기다 쓰는 거야. 저 값을 이제 저 값을 여기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n은 정수.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게 점근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외워놔야 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이거 외워두시는데 근데 이 각도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놓고 얘를 x는으로 정리한 게 점근선이야. 그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한번 예시로 한번 또 그려볼 건데 기본 탄젠트 함수의 그림을 요거라 가정해보자. 이렇게 이제 요거다라고 가정해 보시게 되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 되고 가정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이제 y는 탄젠트 x인데요. y는 탄젠트 x. 얘를 내가 한번 또 해보자 이제 a배 해볼게. a배. 그걸 이제 빨강색으로 그려볼 건데 분홍색으로 a배 한 거. y는 a 탄젠트 x야. y는 a 탄젠트 x. 뭐 잡아 늘렸다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늘린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 극단적으로 늘린 그래프. 극단적으로 늘린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 이렇게 늘린 거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bx도 이제 있거든요. 탄젠트 bx. 이건 이제 좌우로 이제 늘린 거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늘리면은 뭐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 극단적으로 많이 늘리면 이런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다 예시를 그리는 거니까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주면 뭐 저렇게 그림을 그려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여기 각 변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 변환. 이 삼각함수의 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각을 간단하게 바꾸는 거야. 이제 간단하게 삼각함수가 파이 플러스 모시기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모시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파이 플러스 모시기 아니면 2분의 파이 플러스 모시기 꼴로 맞춰준 다음에 이게 몇 사분면인지를 정할 거거든. 그 세타를 여기서 예각으로 간주해가지고 제가 몇 사분면인지를 결정해줘야 돼.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할 거야. 예각으로. 세타가 이제 0과 90도 사이의 범위라는 건데 생각해봅시다. 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생각해봐. 파이가 180도야. 세타 예각을 더 더하면 여기 몇 사분면? 3, 4분면이야. 3, 4분면. 그러니까 3, 4분면에서 얘 사인이 무슨 부호인지를 판단을 해. 3, 4분면은 얼싸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최종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제 사인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처리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파이의 모시기꼴 파이의 정수비이면은 요 삼각함수 그대로 냅두신 다음에 아까 예각으로 놓았던 부분을 써주면 끝이야. 저 파이가 없어지는 셈이야. 파이가 없어지면서 저렇게 간단하게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도 똑같이 생각해 보는데 2분의 파이는 90도야. 근데 여기서 세타를 빼면은 예각을 빼면은 1, 4분면이야. 1, 4분면. 1, 4분면에서 얘가 탄젠트가 무슨 부호냐? 1, 4분면은 올 모두 다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부호로 결정하고, 근데 얘는 2분의 모시기에 붙었잖아. 그때는 바꿔줘야 되는데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각으로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각으로 이제 저렇게 예각으로 써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여기 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사인 그대로 냅두시고 코사인도 그대로 냅두시고 탄젠트도 그대로 냅두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홀수는 이제 저 2분의 모시기 하는 거야. 저 때는 사인 코사인은 서로 바뀌게 돼.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탄젠트가 역수로 바뀌게 됩니다. 역수로. 요 원칙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은 각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표인데 표. 자, 이 삼각함수 표는 이제 그 우리 교과서 맨 뒤에 로그 표가 있듯이 삼각함수 표도 있어요. 그냥 이제 삼각함수랑 각도에 맞는 거 찾아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400도를 알고 싶다. 그 사인 400도가 사인 360 플러스 40도인데 360도가 2파이죠. 2파이. 2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2파이 플러스 40도로 놓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사인은 기본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를 날려버려가지고 사인 40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 사인 40도로.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이제 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이렇게 이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으면서 문제를 볼 거고, 푸는 방법은 이제 뭐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 둘 다 있다고 하는데, 나는 1번 방법으로 문제 풀 거야. 여기 단원이 문제 풀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건 우리가 탄젠트를 보는 순간, 탄젠트 보는 순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보는 순간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돼.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각편한, 그 다음에 치환해야 되는 상황 치환, 대칭성 등을 이제 총 동원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잠깐만 끊었다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을 좀 볼 건데, 1번을. 자,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하래. 옳지 않은 것을. 자, 이제 최대치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인 코사인 함수의 최대치에서는, 자, 요 놈의 절대값에다가 얘를 더한 게 최대값이야. 요거 절대값 하면 그냥 그대로 2고, 얘 더하면은 1. 이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요 놈의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2.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3. 맞는 설명이야. 자, 3번 원점을 지나는지는 대입해보면 되겠죠. 0,0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면은 y에 0 넣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0 넣어주는데 요거 이제 계산해보는 거야. 요거. 자, 근데 6분의 파이가 이제 몇 도죠? 6분의 파이? 파이가 이제 180도인 것으로 생각해야 돼. 180도. 6분의 파이는 몇 도야? 30도. 사인 30도 몇인지 생각해. 몇이죠? 2분의 1. 2분의 1로 계산하면은 이게 양변이 똑같이 나오니까 지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지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랑 주기가 같냐. 일단은 이 함수 주기 한번 구해 볼 건데, 그 주기가 절대값 x의 개수분의 2파이야. 절대값 x의 개수분의 2파이 해주면 파이가 나오니까 요 함수도 주기가 파이죠? 주기가 파이. 주기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돼. 자, 마지막 5번은 지금 이 사인 2x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평행 이동 해봅시다. y는 2 사인.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 대신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 넣어주시고, y축으로 이제 마이너스 1만큼 지금 이제 이동을 좀 해주래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해주래.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전개해서 한번 확인해볼까? 전개해서. y는 2 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하면은 이제 여기 괄호 잘 치시면서 전개하면 얘랑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평행 이동해서 똑같아지지 않는다. 틀린 답이 5번이고요. 5번. 자, 5번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 자, 이 그림과 같이 요 함수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4개가 있대요. 4개가.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 d라고 놓는 건데, 이때 삼각형 OAD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저 AD의 좌표 알면 되는데, 우선은 AD는 이 삼각함수와 이 4분의 5루트 2하고의 교점이니까 둘이 같다라고 식을 써서 풀 거거든, 이제. 풀 건데, 근데 이제 같다라고 해보시면은 y는 바로 쓰자. 2분의 5 사인 2분의 파이 x가 무엇이냐면은 4분의 5루트야. 그래서 양변에 역수 5분의 1을 곱해주고요. 5분의 1을 이제 5분의 1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x가 2분의 루트 2야. 2분의 루트 2. 자, 그래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걸. 자, 원래는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이 함수 그려가지고 얘하고의 교점 찾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제 요거 함수 그려서 교점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좀 이제 이제 우리가 좀 숙달돼야 되는 게 이제
그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30도 계열이 있고 45도 계열이 있고 그 60도 계열이 있거든요. 60도 계열. 30도는 이제 그 6분의 파이로 이제 간주할 수 있고 30도 계열, 그다음에 45도 계열은 4분의 파이, 60도 계열은 이제 3분의 파이로 나오게 되는데 3분의 파이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해가지고 그 기약분수 쓰는 거 기억나니? 기약분수 쓰는 거. 그거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여기는 이제 1사분면은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이거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그 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게 몇 도인지 몇 파이인지를 생각해야 돼. 일단 생각해 봅시다.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 되는 거 몇 도였죠? 45도. 자 45도는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연관지냐면 이게 앞에가 똑같지. 그럼 이제 45도 4분의 파이로 생각해. 근데 3하고 6은 반대로 생각해. 요 3하고 6은 얘네들은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자 그럼 이제 일단은 45도, 즉 얘가 4분의 파이면 되는데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인데 그거 말고 더 있다라는 거야. 주기가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근데 그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기약분수를 쓰면 돼. 4분으로 시작하는 기약분수를 짜라락 나열하면 되거든. 4분의 1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쭈르륵 해서 약분되는 거 말고 기약분수인 것만 다 써주면은 돼. 6분의부터 해볼게. 6분의 1파이 기약분수고 6분의 2파이 안 돼. 약분되는 거 말고. 6분의 3파이 약분되니까 안 돼. 6분의 4파이도 약분 안 돼. 6분의 5파이는 돼. 이런 식으로 기약분수를 내가 다 써보면은 이렇게 4개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4개를. 기약분수로 나오는 것만 지금 쓸 거야. 기약분수로 나오는 것만. 4분의도 똑같아.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쓰도록 할 거야. 그 다음 이제 60도 계열 3분의 파이는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즉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그것들이 4분의로 시작하는 것들인데 4분의 파이가 기본 베이스여서 근데 우리 그 보통 이제 삼각함수는 주기가 2파이죠. 탄젠트는 파이긴 하지만 0과 2파이 사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4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분면에 대응이 돼. 1, 2, 3, 4, 4분면에. 그럼 이거야.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고 사인 4분의 3파이는 자 2, 4분면이잖아 이거. 2, 4분면은 사인이 플러스야. 그래서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근데 사인 4분의 5파이랑 사인 4분의 7파이는 얘네 3, 4, 4분면에서는 사인이 음수거든요. 그때는 사인 값이 얘네들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돼. 그러니까 부호까지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부호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거를 일단은 속지한 상태에서 저게 2분의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거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해보면은 2분의 파이 x 자체가 일단은 4분의 파이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게 4분의 3파이고 4분의 3파이 이게 1, 2, 4분면이죠. 플러스가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걔는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은 것부터 4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4개. 그러니까 A, B가 저 둘의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2개는 뭐냐면은 얘들아 A하고 C는 지금 이게 한 주기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 왜냐면은 이 모양이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이게 한 주기만큼 차이가 나.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주기가 이제 여기 한 주기만큼 차이가 나니까 자 근데 봐봐 여기서 2파이가 원래 기본 주기니까 2파이 기본 주기니까 2파이만큼을 더 이제 더 더해줘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게 4분의 9파이하고 2파이 더해주면 4분의 11파이 이렇게 4개가 사인 값이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게 하는 거야.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양변에 역수 파이분의 2를 곱해줘가지고 나머지 x들을 싹 다 구해주면은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x들을 구하면 돼. 역수 파이분의 2 곱한 거야. 파이분의 2를 곱해준 거야. 자 저렇게 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점들의 좌표를 다 찾을 수 있어. 점들의 좌표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삼각형 OAT니까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만 쓰면 돼서 A의 좌표는 현재 2분의 1, 뭐식이고 네 번째 거 D의 좌표는 2분의 지금 11이죠. 11. 2분의 1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 OAD의 넓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넓이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OAD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할 때 밑변이 AD의 길이가 되겠죠. AD의 길이. AD의 길이가 이거 X끼리 뺀 거니까 저거 빼면 5가 나와. 5. 5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높이는 이 Y좌표가 높이겠지? 이 Y좌표가. 이 Y좌표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4분의 5 루트 1을 곱해주셔서 4분의 5 루트 2.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니까 8분의 25 루트 2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요 3번을 봅시다. 3번을.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 0부터 2파이까지 4개 나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요 필수 예제 3번인데,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봐줘야 돼, 이거. 자, 보시면. 삼각함수 그려져 있었을 때 미정계수 ABCD를 다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이제. 보시면 그 지금 이 그래프에서 최대최소가 지금 확인이 되죠. 최대최소가. 최대값이 지금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 삼각함수에서 지금 특히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최대최소가 주어지는 게 그 절대값 요놈에다가 뒤에 걸 더하는 거였어, 원래. 최대값이 지금 이제 절대값 A에다가 저기서 마이너스 D를 더해주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 D를 더해주는 건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부호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A가 양수야, 양수.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A 빼기 T는 3 마이너스 A 빼기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 저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연립해보면 되겠지? 연립을. 그대로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2D는 2. D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A 구해보시게 되면은 A가 이제 2가 나오게 될 거야. A가 2. 일단 최대 채수만으로 이제 A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에서는 주기도 확인할 수 있어. 주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코사인 함수의 최대 지점이 12분의 파인데 우리 요만큼이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이. 근데 내가 한 주기를 4가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4가닥. 4가닥이 이제 첫 번째 가닥, 두 번째 가닥, 세 번째 가닥, 네 번째 가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한 주기가 4가닥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대 최소는 2가닥만큼 차이가 나. 2가닥. 얘네 둘이 빼면은 12분의 6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2분의 파이. 한 주기가 4가닥인데 2가닥의 길이가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한 주기는 길이가 몇이 돼야 돼? 한 주기는? 파이가 돼야 되겠지. 파이가. 얘 2배 해주면 되니까. 2배. 그래서 주기가 이제 파인데 실제 주기는 파인데 주기 구하는 공식이 절대값 b분의 2파이잖아요. 절대값 b분의 2파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 b가 양수라고도 나와 있어요. 조건에 보시면 b가 양수.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b가 2가 나오게 돼. b가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쓴 거를 잠깐 정리해 보면은 이제 y는 지금 이제 2 코사인 2x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라 2x 빼기 c 빼기 d로 지금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지금 a, b, d 구해놨고 c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c만. 저 c를 찾는 방법은 이제 지금 저 c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에 관여하는 요소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평행이동을 얘가 만약에 평행이동 안 했으면 y는 2 코사인 2x 더하기 1이잖아요. 평행이동 안 했으면 좌우측 방향으로 평행이동 안 했으면 저렇게 y는 2 코사인 2x 더하기 1인데 근데
우리는 실제로 y는 2 코사인 해줘서 2로 묶어주니까 x-2분의 c 더하기 1. 우리 요 놈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잖아. 요 놈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니까 이게 x축으로 이제 얼만큼 평이 이동된 거냐면은 2분의 c만큼 이동해야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2분의 c만큼 이동해야. 자, 그러면 이거야. 우리는 요 흰색 함수를 생각해봐. 저 흰색이 함수. 저 흰색이 함수는 좌우로 평행이동 안 했는데 코사인 함수는 이제 원래 최대값에서 양갈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 y축 지점에서. 최대가 지금 3이니까 그러면은 이 최대 지점 3에서 여기서 양갈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양갈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생각해봐. 이 흰색을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제 여기 원래 그려져 있던 건데 그럼 최대 지점이 어디로 옮겨줘야 되냐면은 여기로 옮겨줘야 일치되지 않을까? 저기로 옮겨줘야. 그런데 조심할 점이 있어. 이게 사실 여기로 이동이 됐을 수도 있지만 여기로 이동이 될 수도 있어. 여기로. 아니면은 이 함수가 이제 연장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여기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 이게 사실 무조건 여기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의 범위가 주어져. C가 0과 파이 사이 범위래. 그러면은 요 2분의 C의 범위 구할 수 있죠? 저거 이제 2로 나눠주게 되니까 우리 0과 2분의 파이 사이 범위만큼만 평행이동하는 거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 범위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2분의 13파이니까 파이는 대략 한 뭐 요 정도는 될 거니까 뭐 대충 이제 우리는 잠깐만 여기 아니라 다시 0과 2분의 파이 사이 범위만큼 평이동하니까 얘가 2분의 파이보다 좀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분홍색 범위 안에서 이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확실한 거야. 여기가. 그러면은 평행이동한 그 만큼이 얼만큼이 되는 거냐면은 지금 요 x좌표의 차이죠. 차.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 그래서 저 그림에 의해서 2분의 c가 12분의 파이다 라고 해서 c를 여기서 6분의 파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어. c가 6분의 파이다. 그림만 보면은 얼만큼 이동이 됐겠거니? 라고 해서 찾아주는 거야. 얼만큼 이동이 됐겠거니? 라고 해서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림을 보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점의 좌표 대입.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푸는 게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야.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 대입하는 거야. 여기 지금 12분의 파이, 3이라는 점이 있잖아. 이거 대입해서 풀게. 저 12분의 파이, 3을 대입해 보시면 3은 2 코사인에다가 이제 그 2x 빼기 c니까 2x 빼기 c. 자, 그러면은 이제 2x 빼기 c 플러스 1. 자, 우리는 저걸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해 보는 거야. 뭐 1을 넘기고 2 나눠주면 되겠죠. 코사인 저 6분의 파이 빼기 c가 얘가 이제 1 되는 걸 찾는 거야. 코사인 6분의 파이 빼기 c가 1 되는 걸 찾을 건데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코사인 값이 1 되는 걸 알아야 돼. 코사인 값이 1 되는 거. 대표적으로 코사인 몇이 1이었죠? 코사인은 최대 지점에서 원래 양갈래로 내려오니까 코사인 0이 1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6분의 파이 빼기 c가 얘가 0인 걸 생각해보면은 c가 6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지? 6분의 파이가. 주어진 범위에 해당이 되죠? 아까 c가 0과 파이 사이 범위라고 했으니까 요게 그러면은 답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근데 이게 조심할 점이 뭐냐면 코사인 값이 1 되는 게 무조건 0만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0에서 이제 1인데 코사인 2파이도 1이야. 코사인 4파이도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이라는 보장이 없어. C의 범위가 다르게 나오면 0만 되는 게 아니라 2파이도 될 수 있는 거고 4파이도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파이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게 나오겠지만 주어진 범위 없다면 다른 값을 떠올려야 돼. 다른 값을 이제. 어찌됐든 C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 A, B, C, D의 곱을 구해주시면 A가 2, B가 지금 이제 2, C가 지금 6분의 파이가 나왔고 D가 마이너스 1. 다 곱해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될 것 같고 3-2번 보시면
3-2번은 저 y는 모시기 함수에 자, 주기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는데 b가 지금 이제 2였고 그 다음에 a도 이제 2였고 그 다음에 d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가 무엇이냐. 일단은 주기는 우리 주기 구하는 공식이 절대값 요놈분의 2파이거든. 그거 계산해 보시면 1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최대값은 절대값 2 빼기 1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2 빼기 1 해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낼 수가 있지. 최대 최소 주기 구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 1, 2번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 달라지니까 둘 다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떨 땐 1번이 낫고 어떨 땐 2번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을 보시면 4번을 보시면 자 sin 파이 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자 요 f 알파 플러스 2델타 자,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일단은 그 대칭성을 활용해주는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거 삼각함수는 대칭성이야. 그래서 지금 이 sin 파이 x가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데 sin 파이 x 얘 주기를 구해보시면은 절대값 요놈분의 2파이 해주면 2가 나오게 되거든. 2가 나오게 됐고요. 2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가 되는데요. 한 주기에 해당이 되는 지점 2가 되는데 여기는 1이겠죠. 자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삼각함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대칭성이야. 대칭성.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볼래 이거. 그 대칭성이 있어서 이제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아 이제. 기본적으로 대칭이야. 그리고 여기 풀마 A니까 자 이제 요 네 가닥으로 나눴을 때 네 가닥 이제 요거랑 대응되고 대칭이고 요거랑 요거랑도 대응되고 대칭이고 요거랑 요거도 여기 기준 대칭이야. 저렇게 대칭성이 많이 나와. 그러면 베타 감마의 평균이 1이야. 그러면 알파 델타의 평균도 1이야. 그러겠죠? 또 여기 0하고 2의 평균도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베타 감마의 평균이 1이면 베타 감마의 합이 몇이야? 합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평균은 나누기 2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 감마의 합도 2지만 알파 델타의 합도 2인 거야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알파 플러스 델타를 2로 처리해 주니까 F 2 플러스 델타. 베타 플러스 2 감마 요걸 이제 2로 처리해서 2 플러스 감마라고 볼 수가 있어. 2 플러스 감마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봐봐. F가 지금 저 sin 파이 x가 주기가 2잖아요. 자 주기함수는 주기만큼을 더 더하든 말든 똑같으니까 이걸 날릴 수 있어. 2를. 맨 처음에 주기함수 관계식 기억나시죠? 주기만큼 더한 거는 무시해도 돼. 그러면 결국 F 델타 더하기 이제 F 감마가 될 것 같은데 F 델타가 뭐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F 감마 마찬가지야. 이 감마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A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A라고 나와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 라고 나와주면 될 것 같아. 자, 대칭성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요것도 보시면 자,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 해보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 문제 보시면 탄젠트 모시기가 나왔는데 요거의 값을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어. 요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값이 복잡하니까 각 변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놓고 그럼 걔를 구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나 생각할 거야. 먼저 각 변환하는데 4분면부터 파악하죠. 세타는 그 0과 90도 사이의 예각으로 간주해서 얘들아 2분의 파이에서 예각 더해. 몇 4분면이야 이거? 2, 4분면이죠. 2, 4분면. 여기 둘 똑같이 2, 4분면인데 2, 4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였어?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최종보가 플러스인데 얘는 그럼 최종보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하나 더 튀어나와서 여기 플러스로 쓸 거야. 플러스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꿀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데 2분의가 붙으면 무조건 바꾸는 거였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남아있는 예각 쓰는 거야. 코사인은 요거 이제 사인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예각을 쓰는 거야. 남아있는 예각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해보는데 요거 이제 자, 파이 플러스 세타 180도 파이에서 예각 더하면 3, 4분면이야.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로 처리가 될 것이고 이게 파이의 정수비일 때는 삼각함수 얘 그대로 냅두는 거고 예각을 써주시면 돼. 예각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 2분의 3파이가 여기 270도인데 예각을 더 더하면은 여기 4, 4분면이야. 4, 4분면 4,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최종 보호는 플러스로 냅두신 다음에 2분의가 붙으면은 바꾸라고 했습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이 저 2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인 거야. 2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값. 그러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해주는 거니까 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구해봅시다. 자, 탄젠트는 보통 보는 순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좀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그 뒤에 건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꿔볼 거야. 사인분의 코사인. 얘가 이제 3이다 라고 놓을 거야. 는 3이다. 분수가 나오면은 통분을 좀 해보라고 했죠? 통분을 해보시면은 코사인 곱하기 사인 통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인을 곱해줍니다. 사인을 이제 여기도 코사인을 곱해줍니다. 코사인을 이제 코사인을 기본적으로 곱해서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이제 분자가 이제 몇이죠? 분자가 1.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는 1이니까 얘가 그러면은 요거 이제 역수로 뒤집어 주게 되면은 우리 그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3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 3분의 1. 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더한 걸 구해주는 거니까 저 완전 제곱을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완전 제곱을. 얘 제곱을 한번 더 구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해준 다음에 2 사인 코사인이거든요.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거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이제 1이고 곱한 거는 지금 이제 3분의 1이니까 결국 이게 3분의 5가 될 거야. 3분의 5. 3분의 5로 나오게 될 거야. 제곱한 게 3분의 5니까 우리 제곱 안 한 거 있죠? 제곱 안 한 거는 그러면 이제 풀마가 처음에 붙긴 하는데 풀마 유리화까지 바로 해주면 3분의 루트 15 나와. 유리화까지 해주면 그래서 플러스 1지 마이너스 1지 결정을 해줘야 돼. 결정을.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시면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세타의 범위가. 세타가 지금 몇 사분면입니까 이거? 3, 4분면이야. 3, 4분면. 세타가 3, 4분면이었을 때는 부호 판단 3, 4분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이 둘 다 마이너스죠.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쟤네 둘이 더해준 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로 결정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결정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가 나왔으니까 답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 4번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곱하기 2한 거 구하는 거야. 곱하기 2한 거. 항상 이거 잘 봐야지. 여기까지 하면은 뭔가 문제 다 풀 것 같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구하는 게 뭐였는지를 인지하라고. 곱하기 2한 거니까 2번으로 답을 내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자, 이제 세타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세타에서부터 8세타까지 더해주는 겁니다. 8세타까지. 자,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일단 세타에다가 저거 8분의 파이를 좀 대입해서 몇 개 좀 써볼 건데 얘는 이제 몇 개를 몇 개 좀 써볼 건데 자, 코사인 자 8분의 6파이 그 다음에 8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마지막에 8분의 8파이에서 그냥 파이까지 좀 써보도록 할게. 그냥 파이까지. 저렇게 일정하게 이제 세타 커지는 걸 계산해 주는 건데 이건 각 변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거거든. 간편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하냐면 여기서 요 놈 있죠. 코사인 8분의 7파이 있죠. 요거는 그 각 변환해 주면은 파이에서 8분의 1파이를 뺀 거야. 파이에서 8분의 파이를 빼준 거거든. 파이에서 8분의 파이를 빼준 거. 근데 얘가 뭡니까? 이거 2, 4분면이거든. 2, 4분면. 파이에서 얘가 빼니까.
그러면 2, 4분면에서는 얘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튀어나오게 되면서 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그냥 냅두신 다음에 여기 뒤에 남아있는 예각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남아있는 예각을 그대로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로 처리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게 소거되는 게 보이지 않니? 소거되는 게 보이죠? 소거되는 게. 자, 그러니까 뒤에 각 변환해주면은 앞에 거랑 소거되는 꼴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앞에 거랑 소거되는 꼴이. 그럼 한번 추측해보면은 얘는 그럼 뭐로 바꿔? 파이 빼기 8분의 2파이 해보면은 얘랑 무조건 소거되게 돼 있어. 무조건. 이게 소거됐고 얘네들이 소거되게 돼 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한 짝이 돼가지고 소거되죠. 근데 생각해볼 점은 조심해줘야 돼, 이거. 요거, 이게 총 항이 몇 개냐면은 7개야. 두 개가 한 짝이면은 홀수개면은 가운데 하나가 남아. 그 남는 게 뭐냐면은 코사인 뭐가 남죠, 이거? 8분의 4파이가 남게 되겠죠? 이거 코사인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 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지, 이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요거는 90도니까 0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0이니까 무시할 수 있고 코사인 파이는 몇이었죠?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이거 생각해야 돼. 코사인 함수. 코사인 0, 1. 코사인 2분의 파이 0.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답이 이제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2번으로. 조심해줘야 돼, 이제.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7번을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저 fx의 최소값이 1이래. 자, 최대값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저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일단 여기 안에가 복잡해가지고 치환을 좀 해줄게. 이제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내가 이제 잠깐 t로 치환해보게 되면은 x가 여기서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저기서 fx 다시 작성해 보시면 fx가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요거 t 빼기 6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인 얘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서 뒤에 플러스 k까지 나오게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각 변환을 해줘야 돼요. 각 변환을 이제. 자, 얘가 이제 몇 사분면인지 생각해야 되거든. 요거 좀 잘 생각해야 돼. t-2분의 파이 몇 사분면일까? t-2분의 파이. 여기 좀 바로 안 나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야, 여기. 근데 예각을 더 더하잖아. 각도가 더해지는 거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야. 4사분면이야, 4사분면. 그렇기 때문에 4사분면에서는 사인이 마이너스이므로 최종적으로 쟤는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면서요. 2분의가 붙으면은 이제 뒤집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남아있는 예각 쓰는 거야. 남아있는 예각.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생각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처리도 되냐면은 얘 이렇게 처리도 돼. 그 사인은 기함수 원점 지칭이어서 이거 마이너스를 뽑아낸 거랑도 같아.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를 뽑아낸 거 안에 부호를 뒤집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뽑아낸 거와 도 같아.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제 금방 확인되지 않니?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90도에서 예각을 빼면은 이제 빼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가 1, 4분면이니까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돼.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게 낫겠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사인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서 2차식의 최대 최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사인을 한 번 더 이제 A로 치환해주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의 기본 범위 풀마 1 사이의 범위가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생각해서 저거를 이제 A로 바꿔준 식을 써보도록 할게. A로 바꿔준 식. 이렇게 fx를 2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2차식으로.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완전제곱식으로. 완전제곱 정리해주면은 바로 정리할게. 이제 4분의 1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완전제곱식으로. 완전제곱식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2차 함수를 이제 그려봅시다. 자, 2분의 1일 때가 대칭축인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풀마 1 사이 범위거든요.
1은 조금 오른쪽에 가 있고 마이너스 1은 좀 많이 왼쪽으로 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따져보는 건데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따져보는 건데 근데 지금 그 최소값이 지금 이제 1이래. 최소값이 1. 그림을 봤을 때 여기 2분의 1일 때 최소가 등장하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 저 최소값이 이제 저 K 빼기 4분의 1이 최소값인데 그게 지금 이제 1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K를 우리가 여기서 4분의 5라고 결정할 수가 있어. 4분의 5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를 찾아야 되잖아요. 최대를 이제. 최대를 좀 찾아줘야 되니까 최대값도 이제 구해볼 건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야. 그림을 보니까. 그럼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최대값은 이게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이제 얘가 몇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K 해주셔가지고 4분의 13이 나오게 돼. 4분의 13. 그래서 K하고 라지 M은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이제 보면 8번도 자 8번은 이제 그 삼각 방정식 푸는 건데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막 간단하게 안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요걸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 치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치환해서 풀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저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 볼게 이제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t로. 근데 치환할 때 조심할 점. t로 문제 풀 거니까 저거 이제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거든. 3분의 파이를 더해 주셔가지고 요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저 sin t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해볼 거야. sin t가 2분의 1이 되는 걸. 요걸 이제 구해줄 건데 sin t가 2분의 1 되는 거. 그 sin 함수를 일단 그려 놓는데 조심할 점이 이 주어진 범위가 다 있도록 그려줘야 돼. 일단은 sin 함수 한 주기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2파인데 2파이보다 조금 더 그려야 돼. 넉넉하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 우리가 따져야 되는 t의 범위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7파이예요. 이제 sin 3분의 파이를 계산해 봐야 돼. sin 3분의 파이가 몇입니까? sin 몇 도? 3분의 파이가 몇 도라고 했어? 3하고 6하고 반대로 보라고 했잖아. 60도 보라고 60도. sin 60도 몇이야?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제 여기 3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지점 한 이 정도쯤을 이제 내가 3분의 파이로 보고 이게 마침 2파이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2파이만큼을 더 진행을 한 여기 정도를 이제 내가 이제 3분의 7파이로 보는 거야. 우리는 여기 범위 따지는 거야. 여기 범위. 이 범위에서 따질 거야. 이 범위에서 이제. 여기 범위에서 따질 건데 여기 범위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죠. 2분의 1 되는 거. 이거 생각해야 돼. 이 sin 3분의 파이가 뭐냐면은 sin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우리는 2분의 1이 되는 걸 그으려면은 2분의 1은 얘보다 좀 작으니까 이렇게 그어주는 게 맞지. 이렇게 그어주는 게. 이렇게 긋는 게 맞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긋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 sin 값이 2분의 1 되는 거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여기 좀 미세한 부분.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분홍색을 따져야 돼. 분홍색에서 t의 범위에서 만나는 거 따져야 되니까 이제 여기 두 개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여기 두 개를 이제 여기 두 개를 따져야 돼. 일단은 떠올려야 돼. sin 값이 2분의 1 되는 게 대표적으로 60도, 30도, 6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뭐야? 6분의 파이 다음에 6분의 5파이. 이건 2, 4분면이니까 그게 이거야. 6분의 5파이가 여기야.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하고 6분의 11파이는 3, 4, 4분면 음수가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건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찾는 거야. 근데 여기는 사실 6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 2파이만큼 더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2파이를 더 더한 여기 2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니까 2파이만큼을 더 더한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6분의 13파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사인 값이 2분의 1 되도록 하는 게 6분의 5파이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가 됩니다. 6분의 5파이, 6분의 13파이.
이렇게 두 가지의 값으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야. 두 가지 값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t가 원래 x 플러스 3분의 파이였었기 때문에 x 플러스 3분의 파이였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x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돼, 이제. 우린 x를 찾는 거지 t를 구하는 게 아니야. t를 구하는 게. 넘겨보시면 얘가 아마 x가 2분의 파이하고요. 6분의 11 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까지 생각해 줘야 돼. 두 가지 나오는 거.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내야 돼. x를 구하는 거니까 되돌려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 예제 요거 9번 보시면 자, 이제 x의 범위가 이제 주어져 있고 두 부등식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x를 구해줘요. x의 범위. 일단은 삼각함수가 여러 개 사인 코사인 섞여 나오면 한 종류로 통일을 해야 돼. 우리가 사인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은 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대입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이거든. 내림차순 바로 정리해주면 우리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는 걸 구하는 거야. 바로 이제 정리해주면 저렇게 나오게 되고 그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하나 곱해줘가지고 정리도 해보자. 정리.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부등호 방향 뒤집어지게 될 것 같고 부등호 방향. 저거를 만족하는 코사인의 범위를 구하자. 코사인의 범위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제곱이면 제곱.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과정 생략하고 바로 할게. 얘가 이제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잠깐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저거 풀어보시면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저거를 만족하는 그 코사인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거야. 코사인의 범위가 어디일까? 이걸 찾아보자 이거야. 코사인 함수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를. 주어진 범위 잘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야. 코사인 함수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2분의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한번 그어보시면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y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을 긋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딱 걸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 저렇게 두 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2분의 1보다 큰 범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범위니까 코사인은 위에 있는 범위니까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 등호 여부 잘 봐. 등호 여부 0의 등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이의 등호가 이제 없죠. 등호 여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등호 여부를 이제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이게 없어. 이제 이 분홍색 범위만 보는 거야. 분홍색 범위만. 그러려면은 코사인이 이제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게 뭐 있었죠?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거 60도 3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가 뭘까? 여기 이제 우측에 원래는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칭성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똑같아. 이게 대칭이어서 이게 3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니까 여긴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3분의 5파이가.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범위가 뭐냐면 0부터 3분의 파이 하고 또는 0의 등호 있죠. 등호 여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야.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됐고요. 범위가 나오게 됐고요. 자 이제 이거는 첫 번째 풀었는데 우리 이거 두 번째 얘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도록 하는 걸 찾으래. 저건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둘 다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봐.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돼. 이거 이제 요 가이드를 그릴 거야. 가이드를 여기 이제 2파이 되는 지점 여기 이제 2분의 파이 여기 이제 그냥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로 그림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 거고 이렇게
일단 사인 함수 먼저 그리고 코사인 그립니다. 사인 먼저 그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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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함수. 코사인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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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y는 코사인 x.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에서 찾는 게 부등식이 뭐였었냐면은 그 사인이 그 코사인보다 더 큰 거 찾는 거거든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큰 거. 흰색이 노란색보다 더 큰 거 찾으라는 거야. 흰색이 노란색보다 더 큰 거. 그림을 잘 봐야 돼. 일단은 교점이 일단 있긴 한데 교점 기준으로 흰색이 더 위에 있는 거 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흰색이 더 위에 있죠? 지금 여기 x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지. 이 부분이 x의 범위. 그러려면 일단 사인 코사인의 교점을 찾아야 돼. 교점 이제. 자, 여기 교점이 몇일까? 여기 사인 코사인이 같은 게 몇 파이죠? 사인 코사인 같은 거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45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찾아야 돼. 사인 코사인 값이 똑같은 거 여기 찾아야 돼. 여기가 뭘까?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4분의 파이가 이제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봐봐. 이게 사실 여기가 1, 4분면의 범위 아니야? 0과 2분의 파이가? 1, 4분면 범위, 여기가 2, 4분면 범위, 여기가 3, 4분면 범위, 여기가 4, 4분면 범위란 말이야. 3, 4분면 범위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여기가 4분의 5파이야. 4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x의 범위가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까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네들의 공통범위 따져도 되거든요. 공통범위. 따라서 최종 공통범위가 뭐냐면 저거 이제 수직선에서 나타내서 해봐야 돼. 이제 공통범위 해보시면은 공통범위 해보시면은 그 4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저거까지만 이렇게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필수제 심화예제 1번 자, 요거 이제 함수를 이제 그려서 교점 찾는 건데 우선은 요거 확인해 줘야 돼. 이 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가 1이죠. 최대 최소가 이제 1이고 풀마 1이고 주기가 지금 이제 얘가 1이거든. 주기가 1. 자, 우리가 뭘 또 찾아줘야 되냐면은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풀마 1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줘야 돼. 풀마 1이 되도록 하는 x. 이제 x가 이제 얘가 이제 4분의 9면 되거든. 4분의 9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9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얘가 저 사인 함수의 최대값인 풀마 1이 되도록 하는 거를 찾아서 저걸 찾은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 그림을 그려줄 거야. 여기 그래프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줄 거야. 여기다가 이제 그림 그릴 건데 자, 우리 얘 생각해 보시면 요 4분의 9 있죠. 요 4분의 9가 2. 얼마 얼마니까 주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주기를 내가 이제 넉넉하게 3개를 그릴 거예요. 3개. 제가 2. 얼마 얼마니까 넉넉하게 3개를 그려. 3개. 3개를 그릴 겁니다. 3개. 여기가 x가 0, 1, 2, 3 여기가 마이, 마 3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풀마 1 이렇게 그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인 함수를 그릴 거야. 사인 함수를 이제 사인 함수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자, 일단은 이 한 주기 내에서 사인 함수 그릴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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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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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닿게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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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일단 저 함수를 일단 그림을 그려줍니다. y는 sin 2파이 x 이렇게 sin 2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줄 것이고 y는 sin 2파이 x
저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직선을 지금 그려줘야 되거든, 직선을 이제. 4분의 9,1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찍어야 돼. 잘 보시면, 여기 2와 3의 평균, 여기 있죠, 평균. 2와 3의 평균,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2분의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9야. 정확히 구해보면, 여기가 정확히 해보면 4분의 9로 딱 떨어지거든, 4분의 9. 그럼 대칭이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여가지고, 여기가 정확히는 마이너스 4분의 9로 떨어지게 돼 있어. 정확히 이제 따져주면은 저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저 4분의 9,1이 여기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1이 여기야. 여기 이제. 딱 저기에 놓이게 돼서 우리는 저 두 점하고 여기 원점 있죠. 원점. 원점까지 이제 지나게 여기를 일단 이어서 그림을 그려. 이렇게 이읍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 교점이 몇 개냐 이거야. 교점이 몇 개인지. 그러면 이제 교점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래? 교점이 몇 개죠, 이거? 교점이? 몇 개야? 11개. 자, 이제 이거 아마 얘기했었는데, 보이는 교점이 이제 원점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왜 안 된다라고 했을까?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2개가 있다라고 했어, 2개. 이게 왜 2개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이 지점에서 있잖아요. 이 지점 보자,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지금 여기 최대 지점 있죠. 우리가 방학 때 미적 분동 배웠으니까 얘가 극대처럼 작용하는데 여기 극대에서의 접선이 이거야. 이때는 접한 얘가 교점이 1개인데 대각선으로 틀어지게 되는 순간 교점이 2개라고 했지, 이거 이제. 2개. 그러니까 여기서 1개가 아니라 2개라고 얘기해줘야 돼, 2개. 그렇게 2개로 세서 총 11개 해서 4번으로 답을 내줘야 되는 거야. 4번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점이 이제 2개가 나오는 것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점이 2개. 마지막 여기까지 봅시다. 마지막 문제인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이제 성립하도록 하는 a에 대해서 구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한 종류로 통일하는 거라고 했어. 통일해 보시면 요 코사인 제곱이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저거 이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음수다라고 이제 놓으셔가지고 마이너스를 양변에 좀 곱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이제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양수다. 이렇게 내가 좀 이제 바꿔놓고 풀어볼게. 저렇게. 그 다음에는 치환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인을 내가 t로 치환해 보시면, 사인을 t로 치환해 보시면은, t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인데, 치환한 식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이제 양수로 나오게 되거든요, 양수로. 저렇게 해가지고 양수로 나오게 됐고요, 양수로 나오게 돼서,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식변형해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식변형해 보시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거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저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수를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1이고요, 1.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풀마일이니까 따져야 되는 범위를 좀 표시해보면은 여기를 따지는 거야, 여기 이제. 여기 따지는 거야. 저 범위에서만 따지겠다, 이거야. 저 범위에서만.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면 우리 이 t의 범위에서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돼. 이 모든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가장 작은 것만 확인하면 돼. 가장 작은 t는 1에서의 함수값 a 빼기 2가 0보다 크게만 하면 돼. a가 2보다 크다가 답이 될 거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건 미적분에서도 얘기했던 거야. 미적분 1에서도. 주어진 범위에서 이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은 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만족하는 거야. 가장 작은 값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